5.3의 3절 모멘트 저항 골조 시스템입니다. 골조이지만은 모멘트에 저항할 수 있는 골조입니다. 모멘트 저항 골조 혹은 모멘트 골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보와 기둥으로 구성된 가장 기본적인 지진력 저항 시스템입니다. 수직 하중과 지진 하중을 모멘트 골조가 모두 분담하는 경우입니다. 모멘트 골조의 가장 큰 장점은 모멘트를 전달하고 모멘트에 의한 파괴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취성 파괴, 즉 취성 전단 파괴 모드를 피할 수 있고요. 약점은 많이 휜 변형, 휜 모멘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휜 변이가 크게 발생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세나 전단벽으로 보강되지 않은 골조는 전단 변형이 크므로 충분한 연성을 갖도록 접합부를 설계해야 합니다. 접합부가 키입니다. 보와 기둥을 연결하는 접합부. 그래서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에서는요. 횡력에 대한 저항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부재와 접합부의 연성을 증가시킨 모멘트 골조, 즉 연성 모멘트 골조를 거기 명시하고 있고요. 중연성도와 고연성도, 즉 증감 모멘트 골조, 특수 모멘트 골조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성 거동을 확보하지 않은 모멘트 골조를 보통 모멘트 골조라고 합니다. 보통 모멘트 골조, 오디너리, OMF, 중간 모멘트 골조, 중연성도를 확보한 모멘트 골조, IMF, 그 다음에 특수 모멘트 골조는 스페셜, SMF에서 고연성도의 연성 능력을 갖는 모멘트 골조를 얘기합니다. 모멘트 골조의 횡력에 대한 저항은요, 골조작용이란 것은 부재 및 접합부에서의 휜 모멘트 및 전단력의 전달에 의해서 발생하는 미케닉스, 거동을 골조작용이라고 하고요. 지진 하중과 같이 반복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 연성 파괴를 일으키려면은 부재에서의 연성 파괴입니다. 접합부에서의 연성 파괴가 아니라 부재를 간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강접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모멘트 골조의 횡변이는 간결된 보와 기둥의 휜 변형을 발생시키므로 모멘트 골조의 횡강성과 횡강도는 보와 기둥의 힘 강성과 힘 강도의 영향을 받는다입니다. 모멘트 골조는 보와 기둥이 간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멘트 골조가 수직 하중과 수평 하중을 모두 분담합니다. 왼쪽에 빌딩 건물 골조 시스템하고 모멘트 저항 골조 시스템을 한번 보면요. 건물 골조인 경우에서는 기둥의 휜 변형만이 발생하고요. 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보의 변형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은 모멘트 저항 골조인 경우는 기둥의 변형과 보의 변형이 함께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진 에너지의 관점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 에너지 100이라는 지진 에너지가 오게 되면요. 한 80% 정도는 밑면에서 반사돼서 나갑니다. 20%가 구조물로 입사하게 되는데요. 에너지의 20%. 이 20%를 구조물이 견뎌줘야지 붕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20%를 견디지 못하면은 견디는 방법은 구조물의 변형에 의해서 변형 에너지로 견뎌주게 되고요. 이렇게 기둥만의 변형에 의해서 견뎌주느냐 아니면 기둥과 보의 변형에 의해서 견뎌주느냐입니다. 즉 기둥과 보의 휜 변형에 의해서 더 큰 변형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진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른쪽 모멘트 저항 골조가 건물 골조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에너지 흡수 능력이 큽니다. 따라서 반응 수정 계수가 일반적으로 건물 골조 시스템보다는 모멘트 저항 골조 시스템이 크게 됩니다. 이 그림은 접합부를 간결했을 때 보와 기둥이
힘과 전단력이 제대로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음 그림은 AISC 미국 강구조 협회에서 모멘트 저항 골조, 모멘트 레지스팅 프레임의 접합부의 예시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핀 플레이트에 의해서 핀 접합에 의해서 전단력이 전달되고요. 플랜치 접합에 의해서 휨 모멘트가 전달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간결, 접합부 간결에 의해서 휨 모멘트와 전단력이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플랜지의 접합과 웹의 접합이 둘 다 있습니다. 그래서 AISC에서 제시하는 지진 접합부 예시 8가지를 보여줬습니다. 설계 기준에서 모멘트 저항 골조인 경우에 있어서 수직 하중과 횡 하중을 모두 보와 기둥으로 구성된 모멘트 골조가 저항하는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조적 체운벽과 허리벽이 있는 경우, 특히 조적 체운벽이 모멘트 골조 기둥과 보에서 이격되지 않아서 구조 요소로서의 역할을 할 경우에서는 이 체운벽을 해석과 설계에 반영해야 된다 입니다. 그리고 조적 허리벽과 콘크리트 허리벽이 이격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둥의 길이 감소 효과, 즉 장주를 단주로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구조 해석과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된다 입니다. 5.3의 4절, 5.3의 5절 특수 모멘트 골조 혹은 중간 모멘트를 가진 이중 골조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골조란 것은 두 개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수직 하중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것은 골조가 저항하고 수평 하중에 대해서는 벽체가 저항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얘기한 건물 골조 시스템이랑 같은 게 아니냐 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경우는 앞서서 골조는 수평 하중에 대해서 25% 미만을 수평 하중을 저항했는데요. 여기서는 지진 하중에 대해서 이 골조가 25% 이상의 수평력을 지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평 하중에 대해서는 벽체뿐만 아니라 골조가 함께 수평 하중을 지지하게 됩니다. 즉 25% 이상의 수평 하중을 골조가 특히 연속 모멘트 골조가 지지하는 경우입니다. 보면요. 그림으로 보면은 이중 골조 시스템은 수직 하중과 수평 하중을 하는데요. 수평 하중에 대해서 이 전단벽과 골조가 함께 지지하고요. 그 다음에 요 골조가 25% 이상의 수평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계 기준상에서 이중 골조 시스템을 보면요. 골조가 설계 지진 수평력의 25% 이상을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횡저항 능력. 근데 이 횡저항 능력은 각각 휨 강성에 비례하여 전단력, 모멘트 골조의 능력이 분배되게 됩니다.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이게 25%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방법 해설을 보면요. 하중을 구하고 난 다음에 25%의 설계 지진력을 독립된 모멘트 저항 골조에 가해줘 가지고 이것이 붕괴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방법이 어렵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두 번째 방법으로 수직적으로 구조 시스템 변화가 크지 않고 일반적으로 정형적이란 얘기죠. 3차원 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은 밑면 전단력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진력, 지금 밑면 전단력을 근거로 풀 모델링한 모델에서 실질적으로 모멘트 골조가 밑면 전단력의 25% 이상을 분담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중 골조 시스템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3의 6절 역추형 시스템입니다. 역추형, 그러니까 추가 거꾸로 매달려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Inverted pendulum 타입인데요. 다음과 같은 물탱크가 역추형 시스템이죠. 추는 원래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요. 이것을 뒤집어 놓은 거죠. 질량이 있는 곳에, 질량이 집중된 곳에 관성력이 작용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 높이에 의해 가지고 모멘트가 발생하고 이 관성력이 전단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안정한 구조물인데요. 다음과 같은 주차장 구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상부 매스가 집중되어 있고요. 상부 매스에 의해 가지고 관성력이, 지진력이 발생하고요. 그 지진력에 의해서 휨 모멘트와 전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설계 기준에서는 역추형 시스템이란 바닥이 고정된 캔틸레버 기둥처럼 횡력을 저항하는, 외팔보처럼 횡력을 저항하는 지진 저항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역추형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유도, 무너지면은 다른 redundancy, 여유가 없다는 얘기죠. 다른 것이 버팅겨줄,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 다음 시스템 초과 강도도 작고요. 그래서 대부분 역추형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작은 설계 개수, 반응 수정 개수, 초과 강도 개수, 변이 증폭 개수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가장 작은 앞에서 6.2-1 표에서 봤듯이 반응 수정 개수가 가장 중요한데요. 반응 수정 개수가 지하 구조물인 경우 3이었었는데 역추형 시스템인 경우는 최대값이 2.5입니다. 그리고 최소값은 요것의 반인 1.25. 그러니까 모든 10가지 시스템 중에서 가장 작은 반응 수정 개수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은 연성이 가장 작다라는 얘기입니다.